여러분, 날이 덥고 습해지면서 집에 불청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부엌, 화장실에 늘어가는 날파리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집 날파리 없애는 법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생곤충 전문가 양영철 교수님과 함께 우리 집 벌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파리인데요. 네. 저는 사실 바퀴벌레는 아주 가끔 보지만 네. 날파리는 매일매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저와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날파리, 초파리 이게 똑같은 말인가요? 예,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초파리들이 많이 보이고요. 거의 비슷한데 벼룩파리라고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집안에서 많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빨간 눈, 얘네가 초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파리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날개가 뭔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런 게 벼룩파리인가요? 이제 날아다니거나 이랬을 때 모양으로는 구별이 잘 안 가고요. 앉았을 때 이게 보행을 합니다. 날개는 있지만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벼룩파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초파리는 그냥 기어다니더라도 살짝 이렇게 천천히 유난히 이렇게 동작이 좀 빠르게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벼룩파리입니다. 벼룩파리는 동물성인 그런 음식 쓰레기 이런 데 서식하거나 발생하기 좋아하고요. 초파리는 약간 식물성, 과일 껍질이라든가 채소류, 부산물들에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초파리고요. 집안에서 또 많이 보이는 파리 중에 나방파리가 있습니다. 정화조라든가 하수구 이런 데 물때가 많이 낀 곳, 이런 곳에 많이 삽니다. 초파리보다 훨씬 크고요. 이렇게 휴식을 할 때 보면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몸을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조금 시커먼 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시커매요. 이게 바로 저희 집 화장실에 있는 아,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이거 많이 나방파리. 보이죠. 예, 화장실에 많이 보입니다. 네. 이게 나방파리입니다. 나방파리. 이건 날파리로 보진 않는 거, 다른 건가요? 보통 이제 날아다니는 해충들을 날파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작으면서. 네네네. 종류가 이제 초파리일 수도 있고 벼룩파리일 수도 있고 나방파리일 나방파리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사실 저희 집에는 1년 내내 이 날파리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름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든지 네.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거 너무 고민인데, 여름에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춥기 때문에 창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초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죠. 여름에는 더우니까요. 보통 창문들 많이 열어놓잖아요. 환기도 시키고 이 방충망을 뚫고 들어옵니다. 초파리가 굉장히 작아요. 모기나 일반 파리들은 못 들어옵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 주변이나 음식을 하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주방 쪽에는 이렇게 창문이 많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냄새에 유인돼 가지고 초파리들이 이제 창가로 왔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은 금방 들어오죠. 또 음식 쓰레기를 또 매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뭐 짧게는 2, 3일, 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갑니다. 어느 정도 차면 또 버리시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음식 쓰레기에 많이 유인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알도 낳고 또 유충들이 이제 서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뭐 많이 보이면은 한 서너 마리, 10마리 안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제 집안에서 서식을 해서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이제 틀려지죠. 개체수가 10마리 이상. 그렇게 보일 때는 우리 집 어딘가에서 서식하고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수구로 올라온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게 화장실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화장실이나 하수구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저층 세대인 경우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구에 이제 오물들이 끼면 이제 물 내려감이 잘 시원시원하게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기물들이 아무도 쌓이니까요. 그래서 파리들이 이제 초파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식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올라오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하수구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난히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버리고 하면서도 우리 집안에 뭔가 초파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수구나 이런 데를 조금 의심해 보시고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 전에 물을 3, 4리터 정도 끓여요. 뜨거운 물을 쭉 내려보내는 것도 한 좋습니다. 사발이 그냥 네. 부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전하면서도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일에 깨진 부분이 있는지, 욕조하고 타일에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좀 침투해서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오래된 집, 그런데 물때나 이런 것들을 먹고 거기에다가 알도 낳고요. 구더기처럼
유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이나 이런 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락스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깨끗이 물때도 제거해주는 그런 청소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욕조가 있으면 욕조의 밑에 틈이 있어서 그런데 물이 고이지 않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랩이나 네.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식초나 맥주 같은 걸로 뭐 집에서 만드는 방법도 뭐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도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파리 트랩이 있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효시킨 식초라든가 이런 걸로 유인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은 조금 신뢰감이 있습니다. 집에서 좀 만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빙초산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됩니다. 발효된 사과 식초 또는 감 식초 뭐 이런 식초 종류를 좀 희석해 가지고 흑설탕 같은 단맛이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섞어주고요. 바나나인데 갈색으로 좀 변화해서 좀 숙성된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넣어서 같이 으깨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500ml짜리 그 물병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지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입구 부분을 이제 뒤집어서 밑에와 잘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안쪽에다가 이제 유인제를 넣고 놔두면 유인 효과 때문에 그 안으로 이제 잡힐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조그만 컵에다가 유인 물질을 만든 걸 넣으셔야 되겠죠. 랩을 씌운 다음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한 몇 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유인 물질의 냄새가 솔솔 나면서 초파리들이 이제 그 이쑤시개로 구멍 뚫어준 그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들어가면 또 잡히고. 저는 이제 집에서 만약에 초파리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얀 그 투명한 비닐봉지가 있어요. 그 비닐봉지에다가 과일 껍질을 조금 넣어 놓습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이런 거를 넣어놓고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딴 일을 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다가가서 빠르게 입구를 딱 막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천천히 빼주면 이게 이제 공기가 빠지면서 초파리들이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되거든요. 봉지를 눌러서 죽입니다. 또 다시 펼쳐놓으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또 입구를 큰 놔서 공기를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공기를 천천히 빼주거든요. 봉지가 납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파리들이 더 이상 못 날아가요. 딱 눌러서 죽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면요 초파리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싹 그냥 박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네. 빨리빨리 버려주는 게 좋은데 빨리빨리 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 집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음식 쓰레기에 집게를 딱 집어줘야 돼요.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버릴 때는 열고 넣고 또 반드시 집게로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서 여러 마리가 보인다.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애들이 알을 낳고 유충이 서식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충은 그 안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어요. 먹고 자랍니다. 근데 번데기가 될 때는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음식 쓰레기 안에 있지 않고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보관하는 통이 있으면요 그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참깨처럼 생겼어요. 그 번데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걸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음식 쓰레기만 버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계속 나옵니다. 음식 쓰레기 밖으로 나와서 다 어딘가 틈으로 들어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4, 5일 뒤부터 이제 계속 초파리 성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려면은 그 틈들을 다 보셔가지고 깨처럼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벼룩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물성 그 음식 쓰레기 이런 데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치킨을 가끔 시켜서 드시거든요. 이 치킨뼈는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아세요. 네네.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네, 그냥 난리가 쓰레기통에. 나죠. 난리가 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정말로. 납니다. 벼룩파리가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서 거기서 번식을 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금방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버리신 사람들은 뭐 5일에서 7일 걸리고요. 진짜 천천히 버린 사람들이 한 2주 동안은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벼룩파리가 거기서 엄청나게 자라요. 초파리처럼 다 자라서 번데기가 되면 다 나옵니다. 그 쓰레기통을 나와가지고 냉장고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킨을 드시면은 뼈는 별도의 봉지에 모아가지고 입구를 딱 묶어서 버리시든지 그 치킨 뼈를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쯤에 그걸 꺼내서 넣고 버리시는 팁.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우리 집에서 이런 날벌레, 벼룩파리, 초파리 이런 거 발생하는 거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날파리들은 또
빠르게 번식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기나 바퀴벌레는 우리를 물고 어떤 병을 옮기잖아요. 날파리들은 뭐 우리가 뭐 입으로 들어가거나 뭐 코로 들어가거나 멀리 뭐 물거나 뭐 이런 위험성은 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이 초파리나 벼룩파리가 뭐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파리 종류이기 때문에 병원체를 기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나 이런 데도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또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생적으로 안 좋죠. 혹시나 이제 뭐 호흡을 할 때 워낙 작기 때문에 코나 아니면은 뭐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곤충 알러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러지는 없는데 특히 면역적으로 곤충 알러지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는요, 곤충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이렇게 붓거든요. 또 막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면역 반응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파리도 완벽하게 우리가 박멸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름철만 되면 더 이제 많아지는 날파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쫙 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날파리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